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10월 12일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인상을 하였습니다. 연말 금리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CMA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들을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01년 3분기부터 2001년 3분기, 여기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금리 결정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21년간의 금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금리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언론들이 얘기하기로 10년 만에 3%대 금리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2012년 3분기 요때가 3%대 금리의 마지막이었고, 이 이후로는 한국 경제가 저금리를 10년 동안 누리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증가 때문에 한국은행도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50bp 올린 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창용 총재가 연말 기준금리를 3.5%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3.5%는 E라인인데, 이 3.5%는 우리가 2008년 리만 사태 때 이후로 처음 보게 되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입니다. 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국채선물 3년물, 그 다음에 국채선물 10년물, 그리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요 시간대, 요 약 11시 20분 정도 시간대에 국채 선물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차트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쓰는데, 이때 어떤 언급이 나왔냐면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이창용 총재의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금리 결정은 보통 10시 언저리에 나옵니다. 오늘은 약 9시 55분, 56분 정도에 나왔고요. 기자회견은 11시에 시작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금리가,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인지 만장일치가 아닌지를 꼭 언급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총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왜 7명이냐? 6명이면 3대3이면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홀수 7명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2명이 50bp 인상에 반대를 했다. 25bp 올려야 된다. 가계부채, 현실 경기 부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50bp 인상은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시중금리가 급락을 하게 되고, 금리 급락은 국채 선물 급등이거든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죠. 어제 3년 국채 선물을 외국인이 무려 1조를 베팅을 합니다. 1조 394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국채 선물을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오늘 50bp를 인상을 했는데도 시중금리는 전부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국고채 3년물이 4.3%를 넘어섰는데 오늘 0.24% 24bp가 내렸는데, 이거는 거의 급락 수준입니다. 아까 국채선물 차트가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섰잖아요. 시중금리는 급락세를 보였다. 전부 다 3년, 5년, 10년, 그리고 물론 초단기물인 CD나 CP 같은 91일물은 초단기물인 91일 CP는 올랐지만, 이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올랐지만 그 외 1년, 5년, 10년 전 영역에 걸쳐서 금리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는 50bp 두 번 인상을 보고 이 인상을 이미 반영을 해 있는 상태인데,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언급이 나오자마자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5bp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금리가 되돌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왼쪽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스케줄이고, 오른쪽은 미국 FOMC의 금융통화위원회 스케줄입니다.
자, 10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12일로 바뀌었죠. 10월 12일로 바뀐 이유는 한국은행 총재의 국외 출장이 잡혀서 10월 12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한국은행은 12월 달에는 없습니다. 요 파란색, 요 하늘색 배경을 찾아야 되는데 12월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기준금리를 3.0%를 만들어 놨는데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약 100bp, 1%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현재 2번의 금리 결정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오늘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11월 그리고 12월 2번의 금리 결정이 남은 상황입니다. 자, 11월 달에 미국의 11월 달에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냐. 75bp 인상을 무려 84%의 기관 투자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50bp 인상은 16%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한 거죠. 거의 확실하게 75bp 인상을 보고 있고 오늘 나온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과 일치하거나 조금 높게 나오면서 이러한 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 75bp를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12월 달에는 50bp.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4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4.0%고요. 4.5. 그러니까 50bp. 0.5%를 12월 달에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58%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월 달에도 75bp를 올릴 확률이 33%.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50bp 이상일 확률이 무려 90%가 넘게 되는 겁니다. 58.3과 33.1을 더하면 약 91.4%의 전문 투자자들이 최소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다음에 11월 달에 또 50bp를 올려야 한국은 3.5%가 되는데 미국이 75bp를 올리면 미국 금리가 연말 4.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100bp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75bp를 올리면 4.75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한미 금리 역전 한계인 100bp 정도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3.5에서 4.75를 빼면은 마이너스 125bp죠. 그러면 자본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bp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11월 달에 한국은행은 무조건 50bp를 올려야 미국이 11월 달에 75bp를 올리고 12월 달에 50bp를 올리면 그래야 딱 100bp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왼쪽은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PPI YOY는 실제 8.5%, 예상치 8.4%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전월비로는 0.4, 예상치는 0.2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0.4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브레이크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게 내일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중요한데 이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은 매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논판 페이롤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일 중요한 거는 이 CPI인데 자, 오른쪽 보시면 마켓워치에 보도된 내용인데 40년 내 최고치가 9월 달에도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8%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8%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석자이죠.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금일 나온 레포트에 의하면 0.2% 전월비 0.2% 오를 거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코어는 0.5%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 0.5%죠. 이 0.5%는 사실 0.45 정도 보고 있는데 반올림에서 0.5를 보고 있는 거고 한 0.5 정도 나오면은 시장이 서프라이즈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0.6이나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한 차례 더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요렇게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CMA들은 주로 하루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반영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NH증권에서 공지를 띄운 겁니다. 개인은 0.5%, 법인 0.5% CMA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이전에 2.59%였는데 3.09%로, 이거는 MMW형 CMA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있죠. 0.09. 그러면 사실상 3%를 받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린 만큼 그대로 올리겠다. MMW형은. 그리고 발행어음형도 아마 3%가 될 거고요. RP형은 3%, 한국은행이 50bp 올린 만큼 전부 반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0.2나 0.4 사이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난 인스타그램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CMA는 재매수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MMW나 발행어음형은 재매수를 하지 않아도 올라간 금리가 바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RP형 CMA는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재매수를 하냐? 그냥 CMA에서 자금을 증권계좌나 은행계좌로 뺐다가 다시 입금을 하면 재매수가 됩니다. 재매수가 되는 날은 당일 보통 10시에서 10시 반, 밤 10시에서 10시 반에 매수가 되는데, 그 사이 전에 입금만 해놓으면 올라간 금리를, 증권사에서 올린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매수가 안 되면 자동으로 재매수가 되는데, RP형은 그게 한 달 단위 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맞춰서 높은 금리가 올라간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기가 마침 내일이어서, 마침 다음 주 월요일이어서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지만, CMA의 장점이 뭐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RP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자금을 뺐다가 다시 CMA 계좌로 넣어 놓으시면 올라간 금리를 바로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신 게